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주가 폭락의 우려와는 다르게 코스피 지수는 크게 내려가지 않고 공매도 정지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올해 초 코스피는 꿈의 지수 3천을 돌파하였고 깨지고 돌파하고를 반복하며 지반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코스피 3천을 달성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와 위상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불어나서 커진 주가지수에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상승했습니다. 국가별 주식 규모에서 세계 10위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총생산인 GDP도 약 175조 원으로 세계에서 10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와 성장세를 힘입어 최근 정경련 측은 세계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미국의 MSCI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의 승급 요청했습니다. MSCI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리 약자로 모건 스탠리의 MSCI 지수는 국제금융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이며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를 기준으로 펀드를 운영합니다. 정경련이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승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MSCI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해 선진시장으로 인정받으면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가 많아져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MSCI 선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아직 한국인 속해 있는 신흥지수보다 2.3배 정도로 많아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선진시장으로 승격 시에 연간 6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추정치를 말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MSCI 선진시장은 23개국으로 미국, 일본 등과 유럽 나라, 한국이 속한 신흥시장은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이 속해 있습니다. 정경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주식시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시장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6월 시장 분류 검토를 앞두고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일정액 이상의 기업수 등 조건을 충족하여 한국 시장이 선진시장으로의 승격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MSCI 측에서는 한국 시장의 영문 공시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경련 측에서는 일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한국이 선진시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승급을 목표로 했다는데 이번에 확실히 규모가 커진 만큼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인정받아 외국 자본이 많이 오길 바랍니다. 아직은 한국이 MSCI로부터 선진시장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MSCI를 제외한 국제 벤치마크 지수인 다우지수와 S&P 그리고 MSCI와 쌍벽을 이루는 FTSE에서는 선진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MSCI에 선진시장의 승급을 노린다는 기사는 일본에도 전해졌으며 선진시장으로의 승급을 노려볼 정도로 한국의 생산 규모와 주식시장의 성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과 정경련이 MSCI에 반박하며 말한 일본도 영문 공시자료 부족 같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또 일본을 걸고 넘어지냐거나 한국 때문에 일본이 강등을 걱정하는 등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직 선진시장이 아니라는 게 놀랍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양적 완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식시장들이 많이 커졌던데 그 덕분에 한국의 일본을 많이 따라오고 있구나. 한국은 왜 또 일본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자기 나라가 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냥 기준에 맞춰야지. 엄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게 시비를 거는구나. 이러다가 괜히 일본이 강등되는 거 아니야. 한국이랑 엮이면 다 이상해지던데. 선진국 된다고 좋은 게 별로 없어. 다른 나라 원조로 돈이나 내놔야 한다고? 떼쓰지 말고 그냥 자격을 깨끗하게 충족시키면 되잖아. 한국이 저렇게 말하는 게 이해는 간다. 일본은 도시바나 재팬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이 조작된 회계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일본도 선진시장에 포함인데 한국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지. G7에 들어올 수도 있는 나라잖아.
지금은 모양이 빠지게 일본이 한국의 편입을 반대하지만 언젠가는 한국은 들어오게 될 거야. G7 이야기 때도 한국이 들어오면 일본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왜 항상 한국이 어디를 오면 일본을 흔드는 건지 기분 나빠.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 맞아. 일본도 하지 못하는 백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아시아에서 한국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 거라면 일본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거야. 일본은 버블 시대의 추억으로 아직 선진 시장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 선진시장 자격에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 행정 시스템이나 민도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면 일본은 강등되고 한국이 올라가겠지. 이번 중국 질병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잖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에 어울린다는 걸. 일본은 조금 먼저 발전했을 뿐이고 지금은 완전 퇴보 중이지.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어서 참고 있다가 풀리니까 바로 요청하네. 공매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가는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저런 걸 보면 참 집요한 느낌이 든다. 일본이 강등될 리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다만 역시 일본은 완전 무결한 게 없어서 기분은 매우 나쁘구나. 한국이 날 좋아하는 거 하루 이틀이냐? 일본을 걸고 넘어지는 자료는 한국의 날조 자료야. 주식시장은 어떤지 몰라도 일본의 행정 수준과 시민의식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봐야지.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은 여러 가지가 선진국으로서 미흡해서 개발도상국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국가 비상사태의 일본의 움직임은 선진국과 거리가 먼 게 사실이지. OECD 조사 결과 중에 30개국의 연봉을 비교한 게 있는데 일본은 24위고 한국은 19위야. 이미 1인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국 형님이 일본을 제껴버리셨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속이 좁을 뿐이야. 한국 시장 규모는 일본과 비교한다면 아직 멀었지만 선진 시장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못 들어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한국이 일본을 언급했으니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일본이 한국에게 여기저기서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일본은 이제 한국에게 완전 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직은 한국이 따라오려면 멀어서 안심이다. 아직 차이가 있을 때 안주하지 말고 빨리 멀어지자. 한국에 졌다는 기사 따위 이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직 신흥국의 입장이라서 외국인 투자가 많을 수 있잖아. 왜 선진 시장으로 오려는 거야? 보통 선진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의무가 생겨서 부담을 또 안아야 하는 순간도 있을 텐데 자기들밖에 모르는 한국에게는 아직 무리가 아닌가? 공매도 금지를 하는 나라에게 선진 시장에 등급을 주기는 어렵지. 거기에 한국은 IMF 사건도 있었으니까 모건 스탠리가 신중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야. 한국은 이미 MSCI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는 선진 시장에 위치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사실 저게 꼭 간절하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야. 화가 나는 것은 그런데도 일본을 언급하며 때를 쓰는 데 있다. 일본과 한국의 시가총액은 수준이 달라. 일본은 전체의 7.4%나 되고 한국은 겨우 1.8% 정도지. 물론 미국 앞에서는 다 의미 없지만 말이야. 제1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자국이 더 좋은 나라라면 거기로 돌아가야지 왜 일본에 남아있겠냐. 언제나 해외의 시선에 모든 신경을 쏟는 나라구나. 꼭 저런 게 아니더라도 분명 한국이 잘 사는 편이라는 건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데. 시장을 조작하는데 선진 시장이 될 자격이 있을 수 없지.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감옥에 있는 나라인데 무엇을 믿고 선진 지위를 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비리와 거짓말이 판치고 있는 나라인가? 외국인들의 돈을 꿀꺽하려고 승급하려는 걸 거야. 한국은 뭐든지 일본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일본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같아. 이제는 성가시니까 좀 섞이지 않았으면 해. 일본도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 한국의 선진시장 승급 요청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한국이 선진시장이 아니었냐거나 당연히 선진시장에 자격이 없다는 대립이 많고 일본을 언급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며 혹시라도 일본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경련에서의 주장처럼 일본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이 강등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본인들이 근래 자국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껴서 저런 상상까지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